네, 개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4분 남겨두고 있고요. 양쪽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양시장은 강보합권 출발을 준비합니다. 간밤 미국 증시 혼조 양상이었지만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래 들어서 우리 증시 반등 움직임의 중심에 그동안 오랜 기간 소외됐던 성장주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무관치 않아 보이네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해서 반등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0.4% 정도 오르면서 2482.89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60일선 종가 기준으로 뚫어냈죠. 오늘 장 여기서 좀 더 달아나면서 이제는 2500선도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권의 무난한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장 초반에는 밋밋하게 보합권으로 출발하다가 장 중에 슬슬 방향이 잡히면서 양봉을 길게 뽑아내는 패턴인데요. 오늘도 그러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0.33% 오름세 보여주면서 827.86포인트 정도 선 출발 대기합니다. 전거래일 대비 3포인트 정도의 오름 수치 보여줄 예정이고요. 820선대 후반, 이제 830선 언저리까지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종목별로의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역시나 개별 종목군들이 좀 들썩여가지고 아직까지 근래 들어서 과자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렇게 그룹핑되는 종목이 있었다면 아직 뚜렷하게 보이는 종목이 많지가 않네요. 지금 개별 뉴스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IOK하고요, 제이존 코스메틱 이 두 종목은 어제 장 마치고 나서 힌트가 나왔는데 IOK에서 제이존 코스메틱의 지분 약 15% 정도를 샀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IOK가 12% 정도의 갭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제이존 코스메틱도 오늘 장 비슷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두 종목이 최대 주주가 그래서 IOK로 변경이 됐답니다. 두 종목 나란히 호재를 인식하면서 오늘 장에 강한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바이오텍도 앞서서 유증하면서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됐는데요. 전흥 CNC라고 비상장 업체기는 합니다. 이렇게 최대 주주 변경되면서 지분의 이동이 있고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한창바이오텍 어제장에서 상한가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상한가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됩니다. 재료 상황은 좀 비슷하네요. 그 밖에도 녹십자 보셔야 되겠습니다. 녹십자가 이 미국의 FDA와 손을 잡고 초희귀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에 나선다라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녹십자 홀딩스 오늘장에서 6%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녹십자도 약 3% 정도 플러스권 흐름 집계되고 있는데요. 근래 들어서 제약바이오 작은 호재에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오늘장에서 상승 출발 기분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셀리드 쪽으로도 호재가 있네요. 오미크론용 백신 국내 임상 1 이상 허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8월 5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은 실적 발표도 발표지만은 개장 전에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일정이 있었었죠. 이 시간 연립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오프닝벨 시작하자마자 그때 즈음에 발사가 됐었는데 한 6시간 뒤인 오후 2시 즈음에 이것이 성주공인지 아닌지 그 여부가 보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일단은 5달의 여정이 시작돼 있는데요.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오늘 밤 미국에서 고용지표 나오는 부분들 이 부분 주목하고 있고요. 장 중에는 개별적인 성격의 그런 재료들이 조금 더 많은 하루가 될 예정입니다. 양쪽 지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역시나 강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큰 이변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33% 오름세 나타내면서 2480선대 위 83포인트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상승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5일선이 60일선 역시나 다소 좀 맞닿아 있는데요. 좀 더 뻗어나가 주면은 골든크로스 확실하게 나올 텐데 어제도 음봉이 약간 만들어지면서 그랬습니다. 오늘장 과연 어떨지 좀 보셔야 되겠네요.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흐름 좋습니다. 0.34%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828.14포인트, 3일 연속된 반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수채별 동향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포지션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거래소는 쌍끌이 매수 출발,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 흐름. 거래소부터 보시죠. 외국인 161억 사들이고 있습니다. 벌써 7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이렇게 꾸준히 사담는데도 아직까지 지수는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기는 합니다. 기관 쪽에서도 한 40억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이 184억 팔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쌍끌이 매도 출발하지만 어제도 장중에 포지션이 바뀌어서 외국인이 후반에 많이 샀거든요. 1,300억 정도 샀었는데 오늘 일단은 한 100억 정도 팔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30억가량의 매도 대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40억 정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프로그램이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수 우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80억의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123억 원가량 비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출회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이어서 업종 넘어가 보시죠. 오늘 장에서 지수가 상승 분위기 잡아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상승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강한 섹터부터 보시죠. 비금속 광물입니다. 오늘 업종지수 1% 넘게 오르는 유일한 섹터로 집계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의약품은 여전히 좋습니다. 의약품 업종지수도 0.86% 정도의 상승권 흐름입니다. 의료정밀하고요. 화학, 건설, 보험 순으로 플러스권 흐름 나타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고르게 1% 안팎의 상승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쪽 보시죠. 오늘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쪽은 섬유의복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낙폭이라 하더라도 지금 0.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급락 섹터 없습니다. 섬유의복이나 전기가스 이 정도, 그리고 유통이나 운소 창고가 약간 보합권을 헤매면서 상대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은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낙폭을 나타내는 섹터는 없습니다. 시가총 상위 종목 넘어가 보시죠. 오늘 시총 상위주들 상승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이고요. 약간 좀 쉬어가는 쪽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카카오입니다. 두 종목 제외하고 대체로는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상승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대체로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알테오젠이 보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제외하고는 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승 탄력이 1% 안팎으로 뚜렷하게 위나 아래쪽의 방향을 가리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약간은 좀 눈치를 보면서 제한적인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더 많네요. 1272개 종목이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은 723개로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지수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종목군들도 상승이 조금 더 많은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또 약간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닷새 만에 약간 상승의 속도 조절이 나왔다면 오늘은 하락으로 분위기가 뚜렷하게 잡혀 있습니다. 6원 60전 하락하면서 1303원 50전에 원달러 환율 출발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으로 오늘장 출발선 알리고 있는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지금은 9시 5분 9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현주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태양광 업체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는 좀 엇갈렸어요. 뭐 전부 다 오르는 건 아니고 뭐 일부 몇몇 종목은 오르고 몇몇 종목은 좀 내리고 그랬는데 오늘 OCI가 지금 20%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지금 3% 정도 상승. 현대에너지솔루션 1% 정도 상승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주가 움직임 굉장히 좀 가팔랐는데 지금 약간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들어간 모습이고요. 지금 하나솔루션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그래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11선 위에 있어가지고 뭐 주가는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뭐 긍정적으로 영업이익이 뭐 한 1,000억 원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뭐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주가 급등하면서 하나솔루션하고 같이 뭐 주가 조금 기간 조정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려는 한 가지 우려는 이제 국제유가가 어제도 이제 결국엔 90달러 밑으로 좀 내려가면서 88달러의 WTI 기준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국제유가가 당분간은 좀 계속 하락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섣부른 게 뭐 올라갈 게 뭐 지금 바로 이제 모멘텀이 바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급하게 올라갈 것으로는 저는 보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제유가의 급락이 좀 나오면은 같이 좀 빠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좀 빠지면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분들 빠지면 접근을 해보자 얘기해 주시네요. 이어서 신규수 전문가님. 예, 건설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현대건설이 지난번에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올라왔다가 지금 121선을 지금 탈환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제 그런 기로에서 옆으로 횡보를 했죠. 그리고 11선을 딛고 지금 오늘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웬만하면 121선을 이제 넘어설 것 같아요. 42,800원, 900원 정도 되면은 넘어서는데 현대건설이 이제 121선을 넘어서게 된다면 이제 건설주 전반, 중소형 건설주들까지도 그리고 건자재들까지도 움직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시멘트 쪽은 다른 업체들의 그 가격 인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어제 이제 음봉 내고 긴 윗골이 달았지만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폭이 있다 보이고 뭐 페인트라든가 이런 쪽까지 이제 같이 좀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이 121선을 넘게 되면은 움직일 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작은 건설사의 뭐 서희건설이라든가 특수건설, 뭐 이제 건자재 쪽에서는 이제 삼목에스폼, 덕신하우징, 이런 삼목에스폼은 벌써 이제 많이 좀 움직였네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그 좀 움직일 만한 구간이 됐다. 그렇다면 이제 건자재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건설 건자재 쪽 봤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네, 지금 2차 전지 쪽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삼성 SDI도 지금 약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역시 소재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 정도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아까 이제 뭐 응급제 얘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시초가에는 조금 약하게 출발하면서 차익 매물 좀 나왔는데요. 다시 바로 돌려놓으면서 한 1.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박 쪽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주가의 상승이 좀 못 미쳐가지고 SKC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1.5% 상승. 그리고 지금 아까 좀 봤는데 첨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LNF, 뭐 여전히 양극재 쪽에 뭐 당연히 실적도 좋고 하지만은 이제는 전고점 물론 돌파할 수도 있어요. 다음 돌파도 가능해 보이기는 하는데 추가 상승 여력은 그동안에 좀 안 올랐던 것으로 좀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2차전지 소재 쪽을 접근하려고 하면은 동박 쪽인 SKC나 일진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응급제 쪽인 뭐 대주전자재료, 물론 대주전자재료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응급재 같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고 첨보 같은 경우에도 오름폭이 좀 적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오른쪽으로 조금 방어적인 성격을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내부에서도 이제는 또 어떤 쪽을 봐야 될지 시선, 그동안은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위주로 보셨다면은 음극재 쪽,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얘기 좀 해주시네요.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예, 오늘 바이오제약 쪽이 다들 전반적으로 뭐 괜찮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이제 다시 출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셀트리온이 그동안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해내는 느낌입니다. 2.6% 오르면서.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4%, 제약도 2.48% 그러면서 이제 다들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쪽이 움직이니까 이제 뭐 다들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매가 돌면서 한미사이언스도 바닥권에서 살짝 머리를 좀 들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 또 이제 이슈가 있는 쪽에 뭐 셀리드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뭐 살짝 올라서 지금 음봉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바닥권 흐름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녹십자 쪽에 또 이제 뉴스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녹십자 쪽도 이제 6%가 넘게 지금 오르고, GCCL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관계사인데 5.87로, 그리고 뭐 이제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4.2% 이렇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그 학회 모멘텀이 붙고 있다는 게 참 긍정적인데요.
이제 폐암학회가 8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근데 이제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 뭐 브릿지바이오, 그리고 HLB, NK맥스 이런 쪽들이 폐암학회 관련주로 지금 현재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즘에 사실상 이제 그런 학회 모멘텀을 타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회가 당장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모멘텀이 이제는 좀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금 접근하시는 것은 많이 올라간 부분에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9월 달에 이제 그 미 암학회 쪽이 있죠. AACR 이제 최장암 특별 컨퍼런스가 있는데 일단 지금 매드팩토 쪽에서 그쪽에 논문을 지금 제출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긴 하는데 이쪽과 관련된 최장암과 관련된 종목들 한번 조금 더 찾아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에 이제 학회 모멘텀이 반영되는 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최은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지금 증권업종 좀 보고 있는데요. 증권주들을 좀 보고 있어요. 며칠 전에 증권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사람들이 이제 잘 안 쳐다보죠. 증권주는 이제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이제 뭐 주가 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0.5 다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싸고 자사주 매입도 임원들이나 뭐 지금 최대 주주들은 자사주 매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본다면은 최악은 다 반영된 게 아닌가. 물론 유동성 다 빠져나가고 미리 주가는 선 반영을 하는 것이니까요. 거래대금도 감소가 되고 있고 실적도 안 좋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국금융지주가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데 차트 잠시 보시면요.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주가 더 이상 빠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제가 저번에도 이제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약 6% 정도, 6% 초반 정도 예상이 된다. 지금 현재 주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차트도 좀 올라오는 모습. NH투자증권은 5% 중후반 정도 배당 수익률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증권주 중에서는 업황을 가장 빠르게 악화되는 것도 빠르게 반영하고 잘 반영을 하는 게 키움증권인데요. 뭐 배당하고는 좀 별볼 어떻게 본다면은 좀 배당 많이 안 주지만은 뭐 위탁 수수료에 많이 좀 의존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가파릅니다. 계속적으로 5일선 위주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고요. 밀려서 내려오더라도 11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 증권주 조금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가격이 메리트가 없어질 때까지는 지금 현재 코스피도 좀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수 전문가님? 네, 조선주를 좀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현대유포조선이 급등 이후에 살짝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추세가 됩니다. 근데 현대유포조선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앞으로도 더 갈 폭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도 계속 수주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대유포조선도 상방의 룸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지금은 이제 따라잡기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이제 리스크가 좀 있다. 아직 조금 더 눌릴 여지가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현대유포조선 저렇게 쉬게 되니까 이제 장비주라든가 기자재주, 피팅 업체인 성광밴드라든가 태광 같은 경우에는 눌림 폭이 더 크죠. 그리고 이제 한국카본 같은 본행 업체들도 동성화인텍도 마찬가지고 눌림 폭이 대장주인 현대유포조선보다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지금 같은 이제 조정 구간에서 좀 모아가기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장비주들 중에서도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네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140%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이 확인되는 이런 종목들 접근이 가능하겠고 삼형 같은 종목도 바닥권에 지금 이제 활발하게 지금 매가 좀 들어오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들 이제 기자재 쪽으로도 한번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0분 동안 두 분이 종목을 많이 찾아주셨어요. 먼저 신재생 쪽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또 2차지 관련해서도 흐름을 읽어봤습니다. 오랜 기간 소외됐던 증권 섹터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좀 나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짚어봤고요. 건설 섹터, 제약바이오도 오늘 단연 좀 돋보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선도 다시금 또 기운을 차려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특징주에 대한 투자 의견보다는 시장의 큰 틀부터 좀 두 분께 나란히 질문을 드릴게요.
하루하루 주도하는 종목군들, 갭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달랐고,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성장주들 본다. 게임, 엔터, 메타버스가 돌아가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또 보면은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단기에 소외됐던 종목군들 쪽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건설 쪽도 다소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쪽 철강 섹터 몇몇, 비철금속 쪽에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한 종목군들 몇몇, 이쪽으로 또 강세 움직임이 가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 그리고 뭐 이런 콘텐츠 하는 쪽, 게임 쪽도 오늘은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 너무 양상이 빠르게 바뀌어가지고요. 최현주 전문가님부터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계속적인 순환매가 좀 빠르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뭐 주가 더 오른 쪽으로 투자자들이 그런 종목이나 업종을 좀 찾아서 빨리빨리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 같은 경우, 주식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주가가 좀 박스권에 어떻게 보면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쪽에 좀 못 올랐다고 보고 좀 매기가 이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 그 다음에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적으로 앞으로 펀더멘탈은 안 좋지만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대건설은 솔직히 조금 그래도 좀 비싸다고 보고 있고, 물론 모멘텀 투자는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우건설이나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박스권 하단이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도 크게 뭐 물리지 않을 가능성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자들이 조금 발빠르게 좀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순환매 빠르게 돌아가니까 덜 오르죠. 어제는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갔다면 오늘은 또 다시 뭐 오늘 지금 은행주도 좀 움직이거든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좀 못 올랐으니까 이쪽으로 좀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쪽으로 딱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가기보다는 이렇게 순환매에 좀 동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수익률 게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야 되겠고요. 본인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이제 가지고 갈 때 어느 정도 뭐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일부 자금은 단기 매매, 즉 이렇게 좀 빨리빨리 돌아가는 쪽을 어느 정도 좀 같이 발빠르게 좀 매매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개정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종목 순환매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종목 순환매가 이렇게 활발하다는 뜻은, 그래도 시장에서 매기가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단지 이제 너무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제 정신이 좀 없는 듯이 보이죠. 하지만은 이제 이런 순환매가 도는 섹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도는 섹터 내에서 이제 도는 양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제 낙폭과대주 끌어올리기가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른 쪽도 돌아가고 있지만, 낙폭과대주들 끌어올리기가 그게 만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사실은. 한 이틀, 3일이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예전에 돌아왔던 뭐 신재생이라든가 또 로봇이라든가 뭐 또 요즘 돌고 있는 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또 돌아오게 마련이고, 바이오도 좀 쉬는 듯 하더니 다시 돌아오고 있죠. 이런 양상으로 지금 돌게 마련이고, 이게 언제까지 저는 진행될 걸로 보냐면은, 이게 일단락되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121선을 타주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아마 그 일단락되는 그 61선을 타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이제 이런 이제 그 테마 섹터 내에서의 종목별 순환매가 마감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한동안 뭐 한 1, 2주 동안은 이제 또 이제 실적주들 중심으로 지수 끌어올리기가 또 아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빠른 순환매는 계속 될 것 같고요. 빠른 순환매에서 제가 아까 또 오픈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따라잡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네요.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재생 쪽도 단기에 한 며칠 쉰 것 같은데요.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태양광 부분은 최현주 전문가가 체크를 해주셨는데, 좀 OCI, 그리고 하나솔루션, S에너지 이쪽 다 좋고요. 뭐 G2파워라든지 SDN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현재 매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쪽으로는 동국 SNC가 좀 빠르더라고요. 오늘 장 초반 4%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풍력 쪽도 소외되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S 베어링도 3% 정도 올라서 좋고요. 태양광, 풍력, 신재생 쪽 다시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서 최현주 전문가님은 유가 꺾이면 같이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때를 오히려 노려서 들어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간밤에 유가는 꺾였는데 신재생은 다시 강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신재생 쪽하고 유가하고의 동행성은 이제는 좀 분리가 됐다라고 봐요.
신재생은 신재생대로 유가는 유가대로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가스관 잠그면서 그때가 이제 좀 그 극한의 어떤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유럽에서 노이즈가 있었던 거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신재생 쪽이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신재생 쪽은 사실상 중기적인 대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신재생을 하지 않으면은 뭐 기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의 에너지 위기 같은 것들이 또 다시 반복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재생 쪽 투자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다 좋게 봅니다. 풍력, 태양광 다 좋게 보는데 태양광은 미국 중심, 풍력 쪽은 이제 유럽 중심으로 일단은 그 선두가 서 있죠. 이제 일단 저는 이제 그 수주 상황을 보게 되면은 CS 윈드가 너무 수주가 좋아서 풍력 쪽을 일단 좀 보고 있고 오늘 CS 윈드, CS 베어링 뭐 다 올라가고 있고 동구 SNC도 올라가고 있는데 섹터 플레이가 나오는 이제 그런 양사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이 중에서 뭐 좋다 뭐 이렇게 보는 기준은 이제 본인 나름대로 세우셔야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잔고라든가 실적 전망을 보면서 CS 윈드와 CS 베어링을 제 이제 탑픽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도 저는 나쁘게 보지 않는데 어쨌든 OCI하고 하나솔루션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셀트리온 그룹이 왜 이렇게 강한가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이 6월 말쯤에 최현주 전문가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78,300원이 목표가입니다. 지금 76,000원 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지금 물이 제대로 들어와서 제대로 좀 노를 젓는 듯한 그런 양상인데요. 앱클론도 10% 정도의 오름세, 대화제약 9%, 셀리버리, 파맵신, 녹십자 MS 다 좋습니다. 상승률 상위를 이렇게 쭉 놓고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섹터 뭐 대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전 인류에게는 그다지 좋지 못한 소식인데 원숭이 두창 부분 뉴스 하나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는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파미셀 이런 종목군들 같이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굳이 원숭이 두창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현재 상황. 최현주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약바이오 지금 저번에도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임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상 2상까지는 뭐 대부분의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주죠. 근데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자금력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많이 좀 난관을 좀 겪은 것을 알고 있는데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임상 3상까지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것으로 좀 밝히고 있어가지고 그런 모멘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실적이 좋고 아니면 신약 관련해서 이런 쪽하고 뭐 나누는 거 없이 즉 CDMO하고 그런 쪽하고 나누는 거 없이 같이 전부 다 오르고 있어. 역시 같이 모멘텀 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셀트리온, 삼성사 지금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지금 ST팜 같은 경우에 CDMO 업체인데 6%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넥스도 역시 CDMO 업체인데 이틀간 상승이 좀 한 8%, 9% 정도 되다 보니까 오늘 조금 그랬고 지금 전반적으로 상당히 움직임 좋습니다. 특히 ST팜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전형적인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모멘텀 구간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고 주가 많이 그동안에 기간 조정 박스권에서 움직였는데 이제 박스권 탈피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의 움직임하고 같이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그동안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저도 제약바이오 괜찮아 보여가지고 바이넥스도 추천을 드리고 했는데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역시 셀트리온이 좀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따라가는데 별로 부담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금융주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주도 납부과세 때문에 오르는 걸까요? 오랜 기간 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KB금융이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3% 정도의 상승세. 여기 이런 대형 금융지주사들도 좋고요. 보험 섹터도 슬슬 시동을 걸면서 동반 상승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 그리고 보험 이쪽으로의 강세 움직임은 어떤 의미 있을까요? 신규수 전문가님. 네, 일단 이제 바닥은 잡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은행주와 관련한 최대 이슈는 뭐냐면은 이제 충당금 이슈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은행들마다 이제 부실채권을 미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당금을 쌓게 되고 충당금으로 인한 그 영업이익에서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보통 이제 요번 분기 많으면 다음 분기까지 충당금 문제는 거의 이제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요번 분기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은행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실적이 뭐 나쁘지는 않고 또 이제 하반기 되게 되면은 배당 이슈들도 이제 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은행주들 좀 잡아 올립니다. 근데 이제 뭐 급속도로 갑자기 V자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쉬는 형태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보험 쪽도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은행주 빠지면서 금융섹터 전반적으로 뭐 나빠지면서 심리 나빠지면서 같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보험 쪽에는 이제 지금 회계 처리 기준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게 과연 보험사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험사들이 거기에 이미 대응을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쪽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올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보험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운전들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이 빠질 때 같이 좀 빠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낙폭과 대부분은 이제 또 잡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은행주나 보험주 쪽에는 좀 중기 투자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겠고 모멘텀 투자 쪽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그렇게 뭐 재밌는 섹터는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쪽, 우리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이 지금 워낙에 강해가지고요. 4%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1% 안팎의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줍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온도차가 나타나는데요. SKI 테크놀로지하고 SKC 이쪽으로 강한 움직임 나타냅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재료가 있네요. 베트남의 빈 그룹과 빈 그룹 하면은 우리나라 삼성 같은 그런 베트남의 삼성 그룹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동남아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그룹 내에 2차 전지 라인이 좀 더 강한 것 같은데 5.5% 정도 아이테크놀로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SKC 쪽으로도 한 2%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원수 전문가님 간략하게만 좀 짚어주세요. 네, 뭐 아까도 2차 전지 살펴드렸는데요. 조금 덜 오른 쪽 조금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SKI 테크놀로지는 아까도 이제 체크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생산이 뭐 수요를 회복하고 생산이 늘면은 결국에는 이게 성구매를 하지 않거든요.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나는 대로 그때 충당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극지하고 분리막 쪽은 앞으로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어느 정도 풀리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보조금도 더 뭐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만큼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대신 얼마만큼 빠르게 늘 것이냐 뭐 그건데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은 좀 해소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긍정적이다. 분리막하고 음극재, 양극재는 뭐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지만은 좀 못 갔던 쪽도 좀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